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 여성은 85세, 그리고 남성은 79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은요, 85세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요, 병을 앓는, 그러니까 유병 기간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남성의 유병 기간보다 무려 6년이 더 긴 수치라고 합니다. 이왕 남자들보다 오래 사는 것 완벽하게 건강하지는 않더라도요, 병원비 걱정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특별히 여성분들께 위험한 질병의 대비 플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도 역시나 여성 암 극복 플랜을 주제로 다양한 암보험 상품들을 비교, 분석까지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특별히 여성 시청자분들을 위한 아주 유리한 보험 정보 준비해놨으니까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가능하고요. 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지금부터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심혈관 질환이나 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흡연, 고혈압, 그리고 당뇨 등은요, 남성보다도 여성의 심장 건강에 더 안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그것도 폐경이 지난 여성의 혈관은요, 남성의 혈관보다 이 질환에 걸릴 확률이 2배가 넘게 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여성분들께는 어떤 대비책 필요할지 오늘 고은정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는 남성분들도 집중을 하셔야 되겠지만 특히나 여성분들한테 조금 더 위험한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여성들이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는 뭐 골다공증 아니면 뭐 갑상선 아니면 유방 이쪽을 생각하실 텐데요. 대부분 우리가 뭐 심장질환이라든가 뭐 급성심근경색 이런 거는 보통 남자들이 먼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면은 사망 원인을 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 물론 심장질환, 그 뇌혈관 질환이 한데요. 여성분들의 사망 질환은 심장하고 뇌가 1위하고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혈관이다라고 했을 때는 흡연을 많이 하거나 음주를 많이 하는 그런 남자한테 더 위험한 질병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이런 통계 자료를 보다 보면은 의외로 여성들한테 특히 혈관 질환은 더 위험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우리가 수명이 늘어난 만큼 혈관을 오랫동안 사용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혈관을 사용하는 동안에 혈관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겨난 모든 노폐물이 지나가는 공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암이나 이런 것보다는 협심증 아니면 뇌경색 환자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사망의 원인의 1위는 암이겠지만요. 늘어나는 환자 수로 봤을 때는 혈관이 앞으로 계속 집중해야 될 그러한 질병의 원인이겠습니다.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계속해서 남자가 질병이 더 혈관 질환이 더 위험하다고 보이겠지만 이 50대를 전후로 해서는 여자분들의 혈관 질환 발생 빈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뭘까요? 요 나이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보통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주의를 하시겠지만 이 폐경 이후에
여자분들의 이런 혈관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혈관이라는 게 남자, 여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혈관이 여성의 혈관이 훨씬 더 좁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0대 이전에 그럼 왜 남자가 더 이게 발병의 빈도수가 높을까요? 그 이유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폐경 이전까지는 계속 에스트로겐이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혈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래서 50대 이전에 폐경 이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혈관 질환을 앓을 확률이 훨씬 낮지만 이 50 이후의 폐경 이후에는 이런 에스트로겐이 생성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남성보다도 오히려 더 위험하고 특히나 혈관 자체도 더 약하고 가늘기 때문에 이런 혈관 질환의 진단을 받을 확률이 훨씬 더 여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에 보시면 이런 혈관 질환 진단비를 보통 어떻게 가입하고 계신지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존에는 보통 우리가 뇌출혈이나 아니면 뇌졸중 이걸 많이 갖고 계셨는데 요즘은 이런 뇌졸중 갖고는 부족해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환자 수 자체가 비율이 뭐 뇌졸중이나 뇌출혈을 앓는 분들보다 이 두 가지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이런 뇌혈관 진단을 받는 분들이 훨씬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뇌혈관은 그렇다 칩시다. 그럼 심장질환은 어떨까요?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 보통 요거를 가장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환자 수가 100%라고 했을 때 10% 이내만 보장이 되지만 이런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협심증, 심장이 갑자기 조이는 느낌이 나서 병원에 가신 분들 훨씬 많겠죠. 급성심근경색은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전조 증세, 협심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런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만으로는 보장이 안 되고요. 이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협심증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환자 수도 늘고 계속해서 비율도 이런데 특히 여성분들이 지금 내가 보험을 갖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그 증권에 봤을 때요.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뇌졸중이나 아니면 지금 설명드린 급성심근경색이 아니라 뇌혈관, 허혈성 질환을 남성분들보다 먼저 조금 더 준비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그 비용이 가장 늘 문제잖아요. 치료비는 초기부터 요즘은 특히나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인구수의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요. 실손보험이 있는데 내가 예전에는 병원비, 검사 비용 같은 게 좀 부담돼서 병원을 안 가셨다고 한다면 실손보험이 보편화가 되면서 조금이라도 증세가 있으면은 미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먼저 준비를 했다고 하면 요즘은 오히려 이런 초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초기에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요. 커다란 수술이 아니라 보통 시술 정도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인색전술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거기에 비용은 대신에 시술이긴 하지만 워낙 이제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수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이제 이렇게 비용이 나오고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일색전술을 갖다가 내가 시술을 받는다고 했을 때 내가 갖고 있어야 될 것들은 뇌혈관 질환 수술이나 이런 입원비겠죠. 그 이후에 이제 중대했을 경우에는 이제 개드 수술까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런 개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비용도 비용이지만요. 이 이후에 간병에 대한 비용까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심장질환은 또 어떨까요? 심혈관 같은 경우에는 요즘 흔히들 왜 스텐트 수술이라는 거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 약물 치료는요, 용해를 시키는 건데요. 혈관에 그 찐득찐득한 혈액이 뭉쳐서 혈관에 막기 전에 이런 거를 뚫어주는 용해제를 투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물 치료만으로도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고요. 이럴 경우에 비용도 1,000만 원 내외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요. 뇌졸중 그랬을 때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뇌혈관 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아니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 내지는 수술비 여기에서 보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면은 혈관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방이나 이런 게 가능하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혈관에 계속해서 또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에 스텐트 삽입술로도 안 됐을 때 더 진행이 됐을 때는 이런 관상동맥 우회술 내지는 개흉수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심장을 여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비용은 수천만 원 발생이 하고 이럴 경우에 이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초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건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이겠죠. 역시나 이런 중대한 수술까지 받게 됐을 경우에는 내가 바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병인 비용도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런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후유증도 남기 때문에 계속해서 치료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장기 요양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간병인 비용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그러면 내가 과연 이런 심장 질환 아니면은 뇌혈관 질환 같은 혈관 질환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보장이 되어 있을까를 보면요. 평균적인 혈관 질환 치료비, 그러니까 즉 진단비로 평균 3,060만 원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수술비는 초기에는 1,000만 원대면은 충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기 쉽겠지만 그 이후에 혈관은 우리가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계속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혈관은 계속해서 혹사를 당하고 계속해서 질환이 더 중대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경우에 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입원을 오래 하는 그런 순위를 보니까요. 이런 혈관 질환 관련된 게 8, 9, 12, 13, 18위. 그러니까 총 20위 안에서 5개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또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다는 건 어떤 거냐면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내가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암 치료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바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병원에서 긴 시간을 치료를 받으면서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치료비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간병비나 아니면은 생활비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3,060만 원은 딱 내 치료비 정도로만 보장이 가능하겠고요. 그 이후에 긴 시간 동안 입원하는 동안에 가정에서 일어날 생활비라던가 아니면 이런 간병 비용을 포함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혈관 질환에 대한 비용을 준비를 해야 될까? 그 플랜을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1, 2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뭐 심혈관 아니면 허혈성 이런 거를 갖다 다 보장이 되면 아까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다르게 혈관 질환 전체를 포함한다고 보통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여기에 빠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데요. 이런 증세를 앓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빈도수가 많은데 이런 분들의 60% 이상이 나중에 뇌졸중이나 이런 큰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나 40, 50대 남성분들 돌연사의 가장 대표적인 이런 증세가 혈관 질환인데 이런 분들의 거의 70% 정도가 부정맥을 미리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병원에 초기에 가서 이런 진단을 받고 시술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비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1,000만 원 진단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진단금을. 그 이외에 뭐 부정맥이라든가 이런 이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나머지 심장 질환이나 아니면 그런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0만 원 보장을 받는데요. 특히나 여자분들한테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4대 혈관 질환입니다. 이 4대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자분들이 많이 앓고 있는 하지정맥입니다. 하지정맥 같은 경우가 이 4대 혈관 질환에 포함이 되는데요. 실손보험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하지정맥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미용으로 처리를 해버려서 제대로 보장받기가 쉽지가 않아졌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내가 보험으로 보장을 받으려면은 이러한
혈관 질환 진단비를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가 만약에 진단을 받았을 때 바로 수술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증세가 그러니까 가벼웠을 때는 굳이 시술이 아닌 아까 약물 치료로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물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진단비는 물론 보상이 되겠지만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비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러한 약물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따로 보장받을 수가 없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혈전용해 치료비 200만 원으로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특별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뭐 가정에서 알아서 이렇게 뭐 살림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 가사 도우미가 필요할 텐데요. 이러한 비용 또한 이 플랜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플랜을 준비하려면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보면요. 40세 남성 같은 경우에는 37,480원이면 보장이 가능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채 2만 원이 되지 않는 보험료로 아까 설명드렸던 부정맥도 포함이 되면서 가사도우미 비용까지도 보장이 가능하고 특히나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는 그냥 약물 치료 받았을 경우에도 진단비에 플러스 200만 원이라는 이런 혈전용해 치료비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거기 50세 남성 같은 경우에도요. 의외로 54,000원 정도면 충분히 보장이 가능한 이런 플랜이고요. 여자분들은 50세이지만은 28,000원 정도면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50세 전후로 해서 우리가 폐경 이후에 훨씬 혈관 질환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40세, 50세 요 정도 나이대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 정도면 충분히 내가 혈관 질환 앞으로 남자보다도 더 위험해질 내 혈관에 대해서 크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집중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 조건은 어떨까요? 부정맥하고 심부전 진단금도 보장이 되는데요. 여기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진단 시에 가사 도우미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이 있다 하더라도 가입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고혈압이나 이런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혈관이 늘 남들보다도 또 문제가 되는 시합폭탄을 안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플랜을 그대로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이 있다 했을 경우에 특히 여자분들은 고혈압, 고지혈이 폐경 이전에도 있는 분들은요. 폐경 이후에는 훨씬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가입 가능 나이는 20세부터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이 있는데 남들하고 똑같이 가입이 지금까지는 쉽지가 않아서 급성심근경색 내지는 뇌졸중까지밖에 아니면 뇌출혈 이렇게만 내가 보장이 되어 있었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더 큰 범위의 이런 진단비나 시술비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또 제안 드리고 싶은 플랜은요. 내가 병을 앓고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한 건데요. 뇌혈관 진단비하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요. 각각 1,000만 원씩 보장이 가능하고 거기에 진단을 받고 시술했을 경우에 아니면 수술했을 경우에 똑같이 1,000만 원인데 유병자 같은 분들은 이미 보험사에서도 봤다시피 이분들은 일반적인 고혈압이나 고지혈 이런 거 앓던 분들 아니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런 혈관에 대해서 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통 납입 면제 같은 걸 잘 해주진 않는데요. 지금 이 플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납입 면제도 되기 때문에 유병자이신 분들한테 특히나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납입 면제라고 하는 거는 보험사가 대신해서 보험료를 납부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아무리 20년 납부를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특히나 이런 유병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기간 중에도 이러한 진단을 받을 확률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이 납입 면제 같은 경우는 꼭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럼 보험료도 중요할 텐데요. 보통 유병자분들이 가입이 안 됐던 이유는 조건도 조건이지만 보험료가 되게 비싸서 부담이 되셨을 텐데 40세 남자나 여자나 다 4만 원 초반대면은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시고 거기 50세를 보더라도 5만 원대면은 충분히 남자, 여자 똑같이 이렇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나 고혈압, 고지혈, 당뇨 아니면 그런 약을 계속해서 10년 이상 먹었다던가 이런 분들은 혈관이 남들보다 더 좁아져 있고
좋고 더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병자분들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입 조건도 되게 중요할 텐데요. 325 간편심사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에 내가 의사로부터 기존에 앓던 질병이 아닌 다른 추가적인 소견을 받지 않았다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2년 이내에 특히나 요즘 고혈압이나 고지혈 같은 경우에는 약이 좋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바로 수술을 받는 경우보다는 약으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예방이 가능한데요. 그런 분들 중에 2년 이내에 수술하거나 입원한 이력이 없으시다면 가입이 가능하시겠고 5년 이내에 암이 걸렸던 적이 없으시면 충분히 혈관 질환을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거기에 요즘 심내혈관 질환이 1,000만 원까지 가입이 안 되는 분들이 이제 40대 이후에 되게 많으신데요. 지금 이 플랜 같은 경우에는 40세부터 60세까지 표준치하고 동일하게 1,000만 원까지 이런 진단비가 구성이 가능하고요. 특히나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을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납입 기간 중에 혹시라도 내가 이런 진단을 받았다면 진단비, 수술비는 당연히 보장을 받을 거고 그 이후부터는 내가 돈을 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을 해줄 겁니다. 거기에 유병자 가입 한도가 높고 납입 면제, 이거는 꼭 챙겨 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여성분들께 더 유리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40, 50대 여성분들, 그러니까 지금 폐경이 지난 여성분들은요, 혈관 질환 쪽, 특별히 심장 질환 쪽으로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보험은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2대 질환의 범위를 모두 포함을 하면서도 더 흔하게 발생하는 부정맥이나 심부전, 그리고 심장이 갑자기 느리게 혹은 빠르게 뛰는 서맥, 빈맥의 경우에도 진단비를 주는 아주 유일한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동안에는 수술비에서만 보장을 해주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쉽게 내가 심장 질환에 대해서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은정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정말 귀가 솔깃하실 만한 내용이 가사 도우미가 또 나온다는 내용이었어요. 아플 때 일하기 힘드니까 가사 도우미가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필요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좀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사 도우미가 당연히 필요는 하겠죠. 왜냐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입원 기간이 생각보다 긴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 가족들이 알아서 생활할 수 있으면 가사 도우미가 필요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자녀들이 어리고 남편은 계속해서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면 가사 도우미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480만 원 한도 안에서 가사 도우미 비용이 지원이 되고요. 만약에 자녀들이 다 장성을 해서 굳이 내가 병원에 입원한다 하더라도 가사 도우미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야 라고 했을 때는 이걸 현금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 같은 경우에는 가사 도우미를 썼을 경우에는 가사 도우미 비용으로 쓰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필요 없었을 때는 이런 걸 보험금을 받으셔서 치료비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내가 선택해서 원하는 보장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한도 무려 480만 원까지 가사 도우미를 쓰시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요. 만약에 내가 건강검진을 앞두고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검진 결과에서 혈관 질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분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먼저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했을 때는 내가 뭔가 증세를 느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앞두고 계실 텐데요.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혹시라도 의사로부터 아까 간편심사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소견을 늘 묻기 때문에요. 일단은 건강검진 받으시기 전에 가입을 해놓으시고 가입을 하신 이후에 혹시라도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증세가 미리 있어서 갔기 때문에 바로 100% 보장은 안 해주지만 가입 2일 이후로부터 1년 동안에는 50% 정도는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내가 건강검진을 앞두고 이런 증세가 있어서 건강검진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가입을 해두신 다음에 보장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에 진단받게 되더라도 1년 동안은 50%라도 일단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요, 병력이 있으면 아예 혈관 질환에 가입이 안 됐던 걸 생각하면 유리한 정보니까 확인해 가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고은정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남성보다 훨씬 더 오래 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의 노후 준비가 각별하게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혈관 질환은 40, 50대 이후로는 암보다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여성
여성분들께 더 위험하다는 정보를 오늘 공부를 해봤으니까 오늘이라도 함께 준비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대 질환의 진단비가 이미 있으신 분들도 더 큰 범위로 오늘 소개를 해드린 거니까 함께 추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예 없으신 여성분들이라면 오늘이라도 전화 주셔서 함께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여성암 극복 플랜이라고 합니다. 여성분들을 위한 정보인데 오늘 안수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남녀 불문하고 암보험만큼은 다들 들고 계시지만은요, 여성분들이 뭐 오래 사시니까 암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문의를 많이 하시죠. 그렇죠. 사실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가정에서 여성이 아프면 남성분들 더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중요한데 오늘 여성 특집입니다. 앞서서 여성이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암이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 어떤 암일까요? 여성분들이 특별히 많이 걸리는 암이라면 뭐 유방암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네, 예. 유방암은요, 제일 많이 걸리고 또 완치가 된다 하더라도 재발과 전이가 많이 되는 게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자주 이제 검진을 해야 되는데 아나운서님은 검진 자주 하시나요? 저도 자주 하진 않았고 네. 이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보통 그럼 여성분들은 검진 받을 때 어떤 암들을 좀 검사를 많이 하시나요? 이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보시면은 30대, 40대부터는 자궁 경부하고 갑상선암을 검진하라고 하고요. 40대부터는 대부분 2년마다 부위에 따라서 이제 검사 주기가 다릅니다. 유방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권하고요. 그리고 간암 같은 경우는 1년 주기, 위암 2년 주기 이렇게 부위에 따라서 검진하는 주기가 다른데 사실 여기 보시면 대부분이 40대니까 그럼 40대부터만 이제 건강검진을 잘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 갑상선암하고 자궁경부암은 30대부터 관장을 하잖아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보니까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저는 한번 궁금한 적이 있어요. 병원 이렇게 문진표에 유방 갑상선 외과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같이 묶어서 이렇게 네, 써있는 그래서 왜 저렇게 같이 볼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은요, 이 갑상선암하고 유방암이
같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이게?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있고요. 네. 그리고 부위에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 보시면은 유방암 환자가 갑상선암이 걸릴 확률은 1.55배. 예, 그리고요. 네. 갑상선암 환자가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또 1.1배가 더 높습니다. 정상인에 비해서. 암 하나만 걸려도 너무 속상한데 그렇죠. 갑상선 암을 걸리든 유방암을 걸리든 다른 네. 암도 지금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0대부터 조심할 게 아니고 네. 30대부터 우리가 제일 흔한 암이 뭐 갑상선암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흔하게 걸리는 완치율도 90%가 높고 하지만 유방암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30대부터 유방암과 갑상선암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따르면은요 여러 가지 암이 있죠. 네. 하지만 위암 여자분들 아무래도 이제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예. 위암 같은 경우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위암, 대장암, 간암 보시면은 이 자료에 보시면은요 빨간 게 뭐죠? 이 핑크 색깔. 이거 지금 유방암인데 굉장히 그래프가 네. 30대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거의 비슷해요. 네. 나이에 따라서 이제 암 발병 되는 시기가 이제 점점 그래프가 올라가는데 예. 유독 이 유방암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30대는 거의 위곡선입니다. 저는 지금 네. 뭐 상대적으로만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30대 때 가장 높네요. 그렇죠.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30대에 왜 유방암이 많이 갑자기 올라갈까요? 글쎄요, 건강해서 오히려 그런 걸까요? 왜냐면은요, 이유가 여성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결혼 빨리 했잖아요. 예.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물론 유방암은 가족력이 되게 많이 차지하는 암 중에 예. 하나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유방암이다 그러면 딸도 유방암에 안 걸릴 확률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환경적인 요인을 보시면은 예. 요즘 초경 빨리 하죠. 요즘 그렇죠. 거의 초등학생도 초경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출산은 또 늦게 하죠. 그렇죠. 아직 40대에도 결혼 안 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생활이 이제 서구화적이 많이 됐잖아요. 예전에는 네.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밥 많이 드셨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여러 가지 그렇죠. 인스턴트 있기 음식도 많이 때문에 드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고요. 또 예. 우리가 오래 사는 만큼 스트레스 많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그리고 스트레스 또 운동 부족이 여성의 삶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렇게 30대부터 유방암을 네.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네. 유방암이 왜 조심해야 되냐면요. 완치가 되죠. 우리가 수술하거나 어떤 약물을 통해서 완치가 되는데 예. 3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30%. 3분의 1이 그렇죠. 재발도 잘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5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90%입니다. 이건 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만 앓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암을 2번씩 걸리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하면 한 번 받고 없어지는 암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하지만 유방암에 있어서는 한 번이 아니고 2번, 3번. 저는 예. 수술 3번까지 하는 분 봤습니다. 그래요? 네, 유방이 사실 사망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방암에 대해서 한 번 진단이 아닌 재발에 대한 준비도 꼭 하셔야 되는데 오늘의 테마는요. 네. 여성 특집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을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 보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게 오늘의 테마 플랜인데요. A사랑 B사를 비교하면은 A사는 사실 여성이 유방암이 걸리는 시기는 아까 그래프에 보셨듯이 30대, 빠르면 20대부터 50대 요 사이입니다. 예. 이 집중 기간 동안에 많이 발병을 합니다. A 회사 같은 경우는요, 이 집중 기간 동안 보장을 받는 거를 선택하시는 거고, B사 같은 경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유방암에 대한 그 걱정을 하기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B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조건을 한번 보시면 예. A사 같은 경우는요 모든 암에 해당되는 이제 일반 암이 5천만 원 그리고 유방암하고 전립선암이 각 5천만 원이 따로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와, 추가적으로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유방암 같은 경우는 소외감이라고 해서 그 전립선암
유방암은 소외감이거든요. 예. 근데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위암이 걸리고 유방암이 걸렸다. 그래도 위암 진단비 5천, 유방암 진단비 5천 받는데 대부분의 암보험 같은 경우는 유방암의 진단을 받으면 일반암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담보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A보험사 같은 경우는요. 각각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암 5천만 원, 유방암, 전립선암 5천만 원. 그리고 와. 만약 재발이 되면 예. 2년에 한 번씩 2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또 주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이잖아요. 네, 여기 보면 재진단암입니다. 아. 내 몸에 암세포가 있다. 얘가 새롭게 생기든 아니면 전이가 된 암이든 또 아니면 계속 남아있든 또 이런 그 지속 이럴 경우에도 2천만 원을 2년에 한 번씩 받는 거고요. 우리가 갑상선암 같은 경우 유방암하고 이제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사실 재진단암에서 포함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의 테마 플랜에서는요. 갑상선암에 대한 재발암도 1,000만 원씩 2년에 한 번씩 보장되는 게 A 플랜이고요. 예. B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암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B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B사 같은 경우는요. 안 오르는 보험료로 평생 보장을 받으시는데 A사랑 B사를 보시면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있죠? 그러네요. 보험료입니다. 보험료가 지금 A사가 더 저렴한 것 같네요. 네, 이거는 30세 기준으로 여성과 남성입니다. 34,710원이 30세 여성 기준이고요. 21,771원이 남성 기준인데 여성이 왜 비쌀까요? 원래 암은 남성이 비싼데. 그죠? 이거 A사는 여성분들께 유리하게 좀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싼가요? 유방암이 5천만 원인 건 되게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이 더 유리한 보험이기 때문에 여성이 더 비쌀 수밖에 없고요. B사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안 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생 사는 동안 이 보험료만으로 나는 암에 대한 건 걱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2년에 한 번씩 2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보험료를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암만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혈관 질환도 준비하셔야 되고 뭐 수술비도 준비하셔야 되고 종신보험도 준비하셔야 되고 연금도 준비하셔야 되고 너무 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암만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A보험사 같은 경우는 내가 암이 많이 발생되는 시기에 20년 동안 안 오르는 보험료로 보장받는데 34,710원. 여자분이요. 받는 거에 비해서는 정말 저렴해요. 저렴하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각사의 장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A사 같은 경우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유방암이 걸리고 다른 암이 걸렸다 하더라도 각각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 고혈압, 고지혈, 당뇨 현재 내가 약을 복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할증 없이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전이 되는 암, 재발되는 암, 어떤 암이든지 2년마다 보장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게 A사의 장점이고요. 단점은 20년간은 보험료가 안 오르지만 20년 이후에는 그 회사의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 이게 단점입니다. 또 B사의 은요 마찬가지로 고혈압, 고지혈, 당뇨 약 복용하시더라도 할증 없이 얼마든지 준비하실 수가 있고 내가 만약 비갱신을 이외에 이 조건으로 갱신으로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도 얼마든지 선택하셔서 준비할 수 있는 게 B사의 장점이고요. 단점은 유방암이 일반암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유방암이 먼저 걸리고 다른 암을 보장받기에는 진단금은 없다. A사에 비하면. 하지만 재진단암에서는 2천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A사에 비해서 보험료가 거의 3, 4배입니다. 네, 그거는 내 가정 형편에 따라서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네, 좋네요. 네. A사, B사 모두 각각의 장점이 있는데 오늘 여성분들 특집이니까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여성에게 유리한 걸 골라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A사일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A사를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암이라는 게 내가 80세에 걸리면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때는 어떠한 조치를 안 하고 암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30대나 50대 이렇게 많이 걸릴 때에는 집중적으로 큰 보장을 갖고 가는 게 가정 형편이나 아니면 나의 그 경제 상황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도 사실 암이라는 거는 처음에 많이 받으신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암은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암은 한 번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내 몸이 암이 있는 그 날까지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는 게 암보험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집중 기간 동안 암을 크게 보장받을 수 있는 A보험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성분들께 암보험이 정말 필요한 시기에 내가 단돈 3만 원대로 준비할 수 있는 A사를 최종적으로 원픽 주셨습니다. 이제 30대도 위험합니다. 유방암의 발병률 가장 높다고 하고요. 뭐 갑상선암 그리고 유방암에 대해서도 더 큰 진단비 받아가실 수가 있고 또 재진단했을 때 다시 재발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도 여러분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암보험이 있으신 분들도 나를 위해서 우리 따님이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도 함께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안수연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실시간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저희가 해결 도움 드릴 거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있는데, 예. 제가 지금 유방 쪽이 좀 앓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예. 네, 그게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병력이 있으시고, 지금 네. 가지고 있는 증권에서 보장을 따로 받으셨을까요? 네, 시청자님. 네네네. 유방 쪽으로 병력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가지고 있는 증권에서 보장을 받으셨을까요? 네네네. 얼마나 혹시 받으셨을까요? 금액이요? 예. 이거는 지금 전혀 뭐 수술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제가 물혹이 발견돼서 그냥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사만 검진만 받고 받으시는 있거든요. 상태인 것 네네네.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최근에 보험 한 건 가입하셨는데 이건 암보험이네요. 네네. 네, 이것도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지금 45이요. 네, 40대 중반이시고 그러면 지금 증권으로 충분한지 새로 가입한 증권 어떤지까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중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17년도에 무배당 오늘의 종신보험 가입해 주셨고요. 간편한 암보험 그리고 2020년에 암보험 추가로 가입해 주셔서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32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한 건의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잘 가입한 건지 몰라서 확인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또 유방 쪽으로 병력이 있으시고 물혹이 발견돼서 잘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조윤아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보내주신 증권을 제가 잘 봤는데요. 비교적 다 최근에 보험을 드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무엇보다 더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건의 보험을 갖고 계시는데 2017년도에 약 한 25만 원 정도의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혹시 이 부분은 좀 종신보험이 필요함을 느끼셔서 가입을 하셨을까요? 이거는 약간 그런 저축 개념으로 제가 그러셨구나. 네네네. 네, 많은 분들이 저축으로 종신보험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보험은 어떠한 이유로든 사망을 하셨을 때 약 1억 7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종신보험이에요. 근데 이게 납입이 20년으로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가입하실 목적에는 조금 부합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축 아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암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보니까 간편암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유병자분들이 가입을 하시는 보험으로 잘 들어놓으셨어요. 20년 납, 20년 갱신형으로 들어놓으셨는데 암 진단비는 약 3천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게 설계를 하셨고요. 근데 올해도 조금 걱정이 아무래도 되셨는지 암보험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가입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간편보험이 아니라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여기에 유선을 포함한 부분은 보험 전 기간 동안 부담보가 잡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거 자체를 몰라가지고 제가 여쭤보려고. 아, 그러셨군요. 너무 네. 전화를 잘 주신 거예요. 아.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1년마다 이제 검진을 받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추적 관찰하고 계시죠. 네네.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치료력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정기간 부담부라는 건 말 그대로 가입 때부터 내가 보험 기간 동안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정기간 부담보도 사실 5년 동안 치료력이 없으면 보장을 하기는 해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처럼 1년에 한 번, 뭐 길게는 2년에 한 번씩 추적 관찰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들도 사실 치료력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이나 이렇게 추적 관찰하시는 분들은 보장을 사실상 받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는 이런 보험보다는 처음에 작년에 가입하셨듯이 간편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시청자님의 목적에는 부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무록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누구보다 위험도가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빨리 아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시청자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요. 종신보험은 저축으로 가지고 계셨는데 사실 저축으로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을 하시거나 아니면 해지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한 3년 정도 납입을 하셨을 텐데 계속 가져가셔도 사실 20년 지나야 원금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축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간편한 보험 유지하시되 최근에 가입하신 암보험은 조금 해지하시고 유방 쪽으로 좀 더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보니까 다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갱신형은 네. 나중에도 65세에 이제 갱신이 되면 또 이제 이 2배, 3배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내고 보장을 받으셔야 돼서 하나 정도는 갱신형이 좋지만 한 건 정도는 좀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손해보험사에 간편한 보험인데 비갱신으로 제가 준비를 하는 방법을 조금 플랜을 짜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암은 동일하게 3천만 원이시고요. 또 여기에 수술이라든지 항암 방사선 요즘 많이 병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200만 원까지 같이 보장 받으실 수 있게 비갱신형으로 약 5만 9천 원 정도로 딱 20년만 내시면 100세까지 보장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조금 보완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험이 다 암에만 조금 국한이 되어 있으세요. 아무래도 걱정이 되시다 보니까 암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수술비 사실 많이 준비하시거든요.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고 보험료에 비해 보장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수술비 정도를 보완하시면 그 손해보험에 이제 무해지 상품으로요. 이 부분도 비갱신형으로 준비해 드릴 거예요. 근데 수술은 막 90이 넘어가시면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90세 만기로 제가 상해든 질병이든 어떤 이유든 수술을 하시면 적게는 뭐 50만 원 정도, 많게는 뭐 뇌나 심장, 오늘 저희 1교시 1플랜에서 말씀드렸듯이 심장이나 뇌 관련돼서 수술을 하시면 약 4천만 원 가까이 진단비에 버금가는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는 플랜으로 준비해드리는데 6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게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보완을 하시면 훨씬 은퇴하기 전까지 보험료 충분히 납부 끝나시면 그 이후에는 보험료 걱정 없으시고 보험만 잘 유지하시면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조금 보장을 보완해 드렸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시청자님. 지금 저축으로 알고 가입하신 종신보험은요, 일부 정리를 하시고요. 새로 가입을 하셨잖아요. 지금 암보험. 올바른 암보험은요, 유방 부분으로 지금 보장을 받을 수 없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과감하게 해지를 권유드린 거예요. 문제가 생긴 부분에 거기에 집중 보장을 받으셔야 되니까 저희가 비갱신으로 진단비와 수술비까지 묶어서 넣어드렸고요. 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보장은 더 쉽게 받고 보험료는 줄어드니까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고요. 자, 시청자분들도요,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알고 가입하신 분들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미 건강검진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그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큰 보장 받을 수 있게 도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하나 확인해 볼까요? 자, 9834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첫 손주를 위해서 보험을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어떤 상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안수연 전문가님, 손주분은 좋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는 나중에 손주한테 내가 선물을 준다면 어떤 거
주고 싶으세요? 요즘은 사실 할머니가 50대에도 할머니 되시는 분이 많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세대 할머니라는 말을 손주한테 불리고 싶으시다면 물론 당연히 보장성 보험은 엄마가 준비할 거고요. 내가 할머니라면 아이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하면 어떤 걸까요? 연금입니다. 만약 할머니가 매달 10만 원씩만 차곡차곡 얘를 준비해 준다면 나중에 대학 갈 때 중도인출해서 쓰시면 되고요. 또 결혼할 때 중도인출해서 쓰시면 되고요. 또 자녀가 또 자녀를 낳을 때 그때 또 준비를 하시면 쓸 수 있기 때문에 평생 내 손주가 평생 살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갈 때마다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구나.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을 할머니한테 고마움을 받으면서 생각하지 이런 방법은 연금 말고는 사실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10만 원이라는 돈으로 내 손주한테 평생의 비과세 통장을 선물해 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네요. 신세대 할머니라면은 미래를 위한 연금보험 선물을 추천 주셨습니다. 가끔 한번 용돈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손주분이 감사할 것 같으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연금보험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